Здравствуйте, дорогие мои друзья. 안녕하세요. 뿌시켄하우스의 차진숙입니다. 쓰기 영역 시작하겠습니다. 글쓰기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쉽고 진솔하게 써서 잘 읽어지는 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셰프가 됐다고 생각하고 요리하는 사람처럼 글을 쓰는 게 어떨까요? 셰프는 오늘의 메뉴를 제일 먼저 선정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메뉴에 들어갈 재료와 양념을 구입하고 손질합니다. 세 번째로는 레시피에 의거하여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쓰는 글도 그렇게 하려고요. 제시되어 있는 문제를 잘 읽으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큰 주제를 제일 먼저 파악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글을 구성하고 있는 소주제 또는 여러 가지 표현들, 어휘들을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전후 문맥에 맞춰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기승전결로 마무리한다면 좋은 글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요리사가 된 것처럼 지금부터 글쓰기에 들어가 보죠. 43쪽입니다. 숲데스트 슈테일에 피시모가 쓰기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레미아 시간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50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아드노 자다니에. 그리고 이 쓰기를 할 때는 모주나 폴조바자 슬라바륨 사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런 단어나 표현들은 사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을 쓸 때 주의할 사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대문자, 소문자를 잘 사용해야 되죠. 문장을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하시고요. 또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대문자를 쓰십시오.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고 분명히 문장 부호가 들어가겠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또는 뭔가 쉬어야겠다라고 두 문장을 이어준다든지 할 때는 쉼표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횡서는 부연 설명할 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소요대명사가 일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인칭대명사 하면 우리는 뜨이나 부위를 사용할 때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뜨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소요대명사를 예를 들어서 바시를 사용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뜨이를 썼으면 뜨보이 외의 형태를 격변화에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부위를 쓰실 땐 또 이 다음에 뭐 뜨보이라는 표현을 섞어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부위가 나오면 바시라는 소요대명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감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칭대명사를 사용할 때 과거 시제를 조심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야나 뜨이가 남자다 그러면 과거 시제에선 애를 주는 거고요. 여자라면 라를 줍니다. 그렇다면 부위를 선택하게 될 때는 그렇죠. 리를 사용합니다. 즉 부위가 여러 명일 때도 리고 한 사람일 때 남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위는 과거형에서 즉 과거 시제에서 리를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법을 쓰게 될 텐데요. zdravstvuyte 또는 pishi 이런 식으로 뭐뭐 해라, 뭐뭐 하세요라고 할 때도 친근한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짧게 쓰시는 거고요. 부위체를 써서 정중한 표현이 된다 그러면 뒤에다 이렇게 째를 부과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다 주의하셔서 글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3쪽에 나와 있는 이번 쓰기 주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잘 읽으셔야 되는데 저는 첫 번째 이 앞부분만 잘라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Вы недавно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русским другом. 여러분은 얼마 전에 최근에 루스키 드룩 러시아 친구를 알게 됐습니다. 나피시지 이무 피시모 그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라스카지지 이무 아바심 호비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취미에 대해서 그에게 러시아 친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그 얘기의 형식은 편지를 빌어서 해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우즈나이제 우드로가 그 친구한테 알아내세요. 챔온 인지를 수했자 그는 어떠한 일에 흥미를 갖고 있는지 즉 그의 취미는 무엇인지 그 친구에게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문제를 읽으시고 이것의 유형은 어떤 거다라고 파악을 하셨나요? 그렇죠. 편지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담아내느냐라는 것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겠죠.
자, 해서 편지글로 써라. 그런데 내가 써야 되고 누구에게 쓰냐면 루스키 두룩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여자친구로 선택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루스카야 빠두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친구 사이에 인칭은 뜨이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체를 사용하지 마시고요. 뜨이를 쓴다는 얘기는 너의 뭐 취미, 너의 학교 이럴 때마다 뜨보이, 뜨바야, 뜨바요, 뜨바이 이것을 사용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이거에 따라서 명령법을 비쉬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비쉬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용은 나의 호비, 즉 취미입니다. 여기서 호비라는 단어는 중성명사 그리고 불변입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중성이기 때문에 앞에 마요가 됩니다. 혹시 마요 호비가 격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호비는 불변이니까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 마셴 호비. 그래서 호비는 불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편지글입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글에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뜨이를 쓸 거니 나는 뜨보이를 사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친구가 남자다 그럼 애를 쓰시는 거고요. 여자다 그러면 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야라는 여러분 스스로가 남잔지 여잔지 구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처음에 만나서 편지 쓸 때 인사를 나는 지드라스브이 이거를 써야 되겠다라는 것은 뜨이 인칭 대명사와 일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죠. 편지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과 중간의 본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처음을 장식하고 있는 것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죠. 그래서 다라고이 아무개, 다라가야 아무개 하고 친구 이름을 여기다 써줍니다. 혹시 친애하는 이런 단어를 대신해서 프리비엣 안녕이라는 친근한 표현에 인사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고 이어서 인사와 안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인사는 요즘 어떻게 잘 지내? 라는 인사가 되겠죠. 그래서 깍딜라 이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혹시 가로에 있는 것처럼 우찌비아를 쓰셔도 돼요. 혹시 이거를 줄여서 그렇죠. 뜨바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질라를 꾸며주는 복수형이 되니까요. 어떤 것은 상관없고요. 줄여서 깍질라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또는 깍뜨이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뜨이라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스티하라쇼 모든 게 다 좋으니? 라고 물어봐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고 나면 저에 대한 저의 안부도 얘기를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우미냐 스티하라쇼 내가 하는 일도 다 좋아. 또는 이 하라쇼 대신에 푸파리아드게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이렇게 알려주세요. 또는 슈토이야라는 것이 나는 너무 기뻐 라는 거로 첫 부분을 장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건이나 사연이 들어가는 본론은 아까 주제에 나온 것처럼 나의 취미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말미에 즉 편지 끝에는 인사를 해야죠. 끝인사. 보통은 주두피시마 아드비에타 즉 너의 편지 또는 답장을 기다릴게 그러면서 다스비다니아 안녕이라는 인사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한 번 날짜와 보내는 사람의 이름 즉 여러분의 이름을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 표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일, 월, 연.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를 그대로 쓰시고요. 15일 7월 그럴 때 07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혹시 혼동이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이율야를 한정어 입격으로 쓰셔도 됩니다. 숫자를 이렇게 나열할 때는 마침표 요 가운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율야라는 달의 월의 명칭을 쓰게 된다면 앞에 마침표 없고요. 맨 뒤에는 디베티시지 디비나짜떠바 고다 그러죠. 그래서 그 고다의 작은 약어를 쓰시고 마침표를 써주시는 거예요. 어떤 게 편리한지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본론에 들어갈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이 본론에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노랗게 색칠해서 확인해 볼게요. 근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분명히 나삐시제 이러한 내용을 쓰세요 라고 했지만 처음에 우즈나이제 우드로가
친구가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꼭 알아보세요 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이런 횡선 표시가 없는 마지막 부분에 посоветуйте другу тоже попробовать заниматься вашим хобби. 즉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취미를 좀 한번 해보라고 친구에게도 посоветуйте 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목을 꼭 넣어서 편지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объясните 설명하세요. почему это интересно. 바로 이러한 취미 활동이 어떻게 재밌는지, 왜 재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항목들을 다 넣어서 우리가 쓰게 되면 적어도 18개 또는 20개의 문장을 네 매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개 이상의 문장이 나올 수 있도록 당신의 편지 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번호, 즉 횡선이 나와 있는 것에 번호를 부가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본문에 쓸 내용은 1번부터 10번까지예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앞에서 횡선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고서 쓰면 안 되죠. 이 노랗게 되어 있는 첫 번째 부분, 밑에 두 번째까지 다 해서 총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잊지 말고 꼭 추가할 것으로 앞뒤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넣어서 편지를 좀 써볼게요. 자, 우리는 первый вариант ответа.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써봤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글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Привет, Женя. 그래서 예브기니아라는 친구의 이름을 애칭으로 써서 안녕, 제냐, 제냐야 안녕. Как у тебя дела? 너의 하는 일은 어때? Какие новости? 어떤 새 소식이 있어? 이렇게 인사와 안부를 물어보고 나의 인사까지, 즉 우미냐 все хорошо.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좋아. 여기까지가 첫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스카스 아 마용 호비. 아까 앞서 봤던 1번부터 10번까지의 내용을 꽉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로 아주 짤막하게 주두트바이브 피시마. 너의 편지를 기다릴게. 안녕하고 날짜와 그다음에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소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죠. 첫 번째 친구를 부르죠. Привет, Женя. 제냐야 안녕. Как у тебя дела? Какие новости? 너 하는 일 어때? 새로운 소식은 뭐 없니? 이렇게 하고 나서 у меня все хорошо. 내 일은 다 잘 되고 있어. 이어서 недавно начался семестр, поэтому у меня не очень много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얼마 전에 семестр, 학기가 시작됐어. поэтому, 그래서 у меня, 나에게는 не очень много, 그리 많지 않아. 뭐가요?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여유 있는 시간. 여기서 문법적으로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문호가라는 이 많이가 수량 입격으로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를 가져왔죠. 이것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는 네 오친 문호가에서 많지 않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줬죠. 만약에 이거를 다 버리면 그냥 말라 쓰셔도 맞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우리가 써야 되는 그 1번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번호 이렇게 마련해 드린 거 여러분도 사용해 주세요. Много ли у вас свободного времени? 이 얘기를 꼭 편지글에다 쓰라는 거죠. 그래서 필수 항목이 되죠. 이때 u was는 우미냐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많은지 적은지만 알려주시면 되죠. 그런데 이 친구는 많지 않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1번 항목이 들어간 겁니다. 자, 이어서 Я хочу рассказать тебе о своем хобби. Я интересуюсь спортивными танцами. 나는 너에게 나의 취미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드디어 주제가 나왔죠. 나의 취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스포츠브네 따네츠라는 단어가 스포츠 댄스죠. 스포츠 댄스에 관심을 갖고 있어. 봐서 이 내용이 2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떤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나요? 요 대목이 그대로 들어가서 나의 취미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스포츠 댄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2번이 완성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어서 3번의 내용이 뭔가 보고 갈까요? Когда у вас появилось это hobby. 자, 호비는 불변이죠. 하지만 중성명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앞에 에따 쓰셨죠? 그리고 이것은 일격으로 안호가 돼서 파야빌러스 생겼다라는 과거를 써주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취미가 즉 스포츠 댄스라는 취미가 언제 생긴 거죠? 라는 것을 써서 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я начала танцевать еще в детстве, когда мне было 7 лет. 자, 글을 쓰는 사람은 여자이네요. 왜냐하면 я начала 만약에 남자분이 쓰신다면 야 나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벌써 어린 시절에. 그래서 까그다 표현에 부지에스트베가 들어갔고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까그다 문에 몰라셈니에 내가 7살이었을 때 그래서 나이 표현도 적용해서 잘 써주셨네요. 자, 그러면서 마야 마마 프리빌라 미니아 푸탄체발네 스투디오 엄마가 나를 데리고 가셨어. 어디에? 스튜디오라는 것은 바로 댄스 학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딴제발니라는 형용사를 또 넣어줬네요. 그래서 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원에 나를 데리고 가셨어. 라고 해서 바로 내 취미가 언제에 또 누구 때문에 생겼냐라는 것까지 부연 설명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сейчас я тоже занимаюсь в студии недалеко от дома. 지금도 역시 바로 그 스튜디오에서 즉 그 댄스 학원에서 춤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은 춤을 춘다는 거죠. 그런데 그 스튜디오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네달레코 아도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들어갈까요? 네, 4번에 있네요. 그지 вы занимаетесь любимым делом. 자, 조금 전에 호비라는 취미라는 단어를 이번에는 류비모의 지엘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바꿔 쓰는 지혜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디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 다시 말하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나요? 그 취미 활동이 바로 이 딴제발네 스투지아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위치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쪽에 있는 부스투지오 뒤쪽에 부스투지까지 연결하되 분명히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썼다는 얘기죠. 질문이 지금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죠. 자, 그렇다면 5번에 깡 문호가 브레베니 브이 아다요체 스바임 호비 여러분은 자신의 그 취미 활동하는데 깡 문호가 브레메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활동을 몇 번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니아치아 프라호자 드바라자 브니질류 빠 드바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프라하지치라는 동사는 진행된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댄스 학원에서 춤추는 그러한 활동, 즉 그 시간이 공부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춤추는 활동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자니아치에서 자니아치야. 그래서 그런 활동을 일주일에 2번을 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2시간씩 합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 춤 배우는 그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2번 하면서 2시간씩이 진행되고 있어. 문에 нравится 라지나 아메리칸스키의 딴지. 예, 아까 스포츠 댄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라틴 아메리카가 들어갔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그쪽에 그런 춤이 나는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잘 들어갔습니다. 자, 이어서 ты знаешь, что я активный человек. 너도 알다시피 내가 активный человек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잖아. Поэтому мне нравится такой активный хобби. 그래서 이와 같은 라틴 아메리카 그 춤과 같은 굉장히 활동적인 취미가 마음에 든단다. 이 얘기를 쓴 것은 바로 질문이 있었죠. 왜 당신은 당신의 취미가 마음에 드나요?
Почему вам нравится? 그래서 мне нравится 그대로 써주시고 그 이유는 앞에서 내가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인 것과 이 댄스 스포츠 댄스가 액티브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서 서로 연관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Иногда я выступаю на концертах. Мо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говорит, что я хорошо танцую. 그래서 다음 질문에는 뭐가 있냐면 Какие у вас успех? 자, 우스페흐는 성공이잖아요. 성취.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성취를 이루어냈느냐 그것도 궁금하다. 써주세요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Иногда я выступаю на концертах. 가끔은 깐체르트 연주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에 출연을 한다, 나간다라고 해서 그제 표현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가서 어떤 춤을 추게 되면 모이 프레바다바제 나의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하라쇼 딴쭈요 내가 춤을 잘 춘다. 그래서 춤 솜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것이 바로 내가 이러한 취미 활동에 대한 어떤 성과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Если ты любишь активно проводить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그래서 만일 네가 조금 활동적으로 너의 여가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보내고 싶다면 советую тебе тоже попробовать записаться в танцевальное студию. 내가 너에게 권해라고 사베터바지라는 동사를 쓰고 있죠. 뒤에 까무를 넣어주면서 너도 빠프로보바지 동사 원형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시도하다라는 동사가 빠프로보바지죠. 역시 뒤에 동사 원형을 가져오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잡비싸짜 하면 꾸다에 등록하다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댄스 교실, 댄스 스튜디오에 등록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어? 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꼭 써주세요 라고 위에 있는 그 제시문에 써놨었죠. Посоветуйте другу тоже попробовать заниматься вашим хобби. 예, 바로 아래쪽에 써 있었던 내용이군요. 그래서 친구에게도 당신이 하고 있는 취미 활동을 해보라고 권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궁금한 것은 아비스니제 설명해 주세요. 이게 빠치모 에따 인치리스나 이것이 왜 재밌는지. 자, 글 속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들어갔네요. 에따 인치리스나 이 팔리에즈나. 팔리에즈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라는 건데 몸에 좋다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려 지다로비아. 지다로비에라는 건강을 넣어서 건강에 좋거든 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А чем ты интересуешься? Что ты делаешь в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자, 여기서 친구를 불러주는 거죠. 그런데 친구야, 너는 어떤 일에 흥미를 느끼니? 그리고 что делаеш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여가 시간에 시간이 남을 때 너는 보통 뭐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즉 제시문 맨 위에 있었죠. 우주나이제 우드로가 챔 온 인질의 수일자. 이 항목을 그대로 넣어서 친구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온이라는 대명사를 뜨이로 해서 앞에 있는 즉 편지를 받는 친구를 불러주고 또 그것을 다시 한번 슈토디엘라지라는 동사를 써서 한가할 때 너는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의 항목을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Жду твоего письма. 너의 편지를 기다릴게. 이 뒤쪽으로 인사말을 해서 До свидания, всего хорошего 이런 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날짜를 꼭 써주셔야 되는데요. 일, 월, 연으로 이 순서를 정해서 써주시고요. 이쪽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시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소연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하고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글을 한꺼번에 다 볼까요? 자, 저희가 읽은, 즉 저희가 쓴 거죠. 쓴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특별히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드린 거는 이 글은 나하고 친한 친구, 러시아 친구에게 쓰는 편지글이다라고 해서 뜨이라는 인칭대명사와 소유대명사 이런 것들을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쓰는 사람 본인이 남자다, 여자다라는 거를 결정해 줘야 되니까 만약에 여자면 나출라, 남자면 나출 이렇게 과거 시제에서 형태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추가로 이런 말을 좀 더 넣어주면 어떨까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하는 인사에서 프리벳 이것도 좋지만 здравствуй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우찌베 대신에 뜨바이를 그대로 써서 깍뜨바이딜라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깍바주바이시, 깍주벼시 요즘 어떻게 지내라는 인사를 이러한 동사를 사용하셔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우미냐 все нормально 모든 것이 다 괜찮아. 그래서 보통이야라는 것은 잘 지낸다는 거죠. 그래서 하라쇼 대신에 nормально 또는 впорядк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안할 것은 내 취미가 뭐다라는 거에서 지금 여기서는 인지를 써봤자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한 항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준다면 마요 리브모의 호비 에따 딴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는 또는 리브모의 지엘라 이렇게 쓰셔도 되겠죠. 에따로 받아서 딴지 춤이야. 그리고 나는 특별히 야 오블리카요스 거기에 열중하고 있다. 그래서 라틴 춤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서 쓰시는 것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얼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니 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여기서는 일주일에 2번 2시간씩이라고 했지만 빠수보땀 또는 까주도의 수보도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야하주 나꾸로스부 아까지미요 딴짜 여기서는 딴째 발니 어디 있죠 여러분? 딴째 발니 스토지야 이 단어를 썼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썼던 나꾸루스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고요. 또는 아카제미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네츠라는 춤을 한정어 입격으로 사용하신다면 여기 있는 푸딴째 발나야 스토지야 이 표현을 옮겨서 쓰실 수 있겠습니다. 하주가 꾸다 표현을 가져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토요일마다 간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태 동사를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뒤에 꾸다 표현을 2번 썼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친구에게 여기 가봐 이런 거 해봐 라고 권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사베뚜 집에 빠이지 이번에 운동동사를 써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까 재미있다 한자 그래서 댄스 아카데미 거기에 가보는 게 어때? 에따 인지레스나 그거 정말 재밌거든. 그러면서 빠모에모 내 생각에 따네츠 나린 문에 라더스지 샤지 춤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선물해 준다고 생각해. 그러면 친구에게 권할 때 어쩌면 문해를 찌베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나의 의견을 전달한다면 내가 왜 이 취미 활동을 좋아하는지 설명이 충분히 된 거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야하추 우르나치 아스바임 호비 친구의 취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부분에서 야하추 우르나치라는 동사를 그대로 쓰는 거죠. 그리고 아트바욤 호비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또는 라스카지 말해줘 편지에다 즉 너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까꼬의 오집의 호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사 다스비다니아 프시보 하로시바 이런 인사도 적어 놓으세요. 이 예시문에는 이런 인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조금 아쉽죠?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써주시고요. 날짜 쓰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쪽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가지 주제에 대한 편지글을 써봤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예시 답안을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스비다니아 프시보 하로시바